야 유튜브, 나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 저는 최근 놀라운 걸 발견했고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제 유튜브 채널 시청자 중 0.3%가 여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남성 시청자라는 거예요. 이게 화나진 않아. 전혀. 괜찮아. 그런데 왜 시청자 100%가 남자라고 뜨는 거냐? 99.7%여야지 맞는 게 아니냐? 내 0.3% 무시하냐 유튜브? 당장 고쳐놔라. 99.7%다. 100% 아니야. 내 72.78명의 여성 구독자를 무시하지 마라. 그 중에 우리 어머니도 있어. 다음 주까지 시간 준다. 고쳐놔라. 안녕하세요 TJ 스트렝스 가족 여러분, TJ 스트렝스 이태조입니다. 안녕 친구들. 현재 TJ 스트렝스 가족분들의 연령 기호는 이래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 25세에서 34세가 52%, 다음으로 18에서 24세가 27%, 35세에서 44세가 17%, 45에서 54세가 3.3%, 그리고 가장 적은 비율인 만 13에서 17세가 0.9%예요. 저는 이 인구 통계를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영상에선 TJ 스트렝스 가족분들 중에 만 13세에서 17세 분들께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려고 하는데, 비록 제 채널에선 가장 적은 비율이지만 저는 이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말 자유분방한 나이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제 생각에 이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많으면 솔직히 댓글창 관리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대 시청자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여러분은 가장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될 시기고 가장 활달한 신체 활동을 해야 될 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2017년 교육청 통계를 보면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비율이 매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에 더해서 유제품 섭취 비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반면에 정크푸드 섭취 비율,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매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청소년들의 키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평균 체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먹는 열량이 올라가는데 활동은 줄어드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제 채널의 만 13세부터 17세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적 요소와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체 능력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이예요. 물론 한국에 미칠 듯한 학교열 때문에 체육 활동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저녁 10시까지 야자를 했고, 그 이후엔 학원이랑 독서실을 갔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오고 아침 7시 반까지 다시 연교실을 하러 학교에 등교를 했죠. 평균적으로 청소년들이 하루에 몸을 움직이는 활동 시간이 39.4분밖에 안 된다고 해요. 39.4분. 저도 이게 피로감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헬스장에 가서 바벨을 짊어지고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체육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밀고, 당기고, 뛰고, 달리고, 정말 이 4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고 중1 때는 98kg까지 나갔었어요. 그때 제 키가 160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대비 적은 중량 아니죠.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자연스럽게 또래들이 하는 운동이랑 완전히 담을 섞어서 하는데, 전 그게 아직까지도 정말 큰 후회가 돼요. 인문계 체육 시간이 그렇잖아요. 공 던져주고 알아서 놀게 하거나 교실에서 자습이나 이론 수업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제 인생에서 축구 전반전 한 게임, 농구 한 쿼터 뛰어본 기억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 군대까지 포함해서. 그나마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 집에 덤벨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2두랑 3두 그리고 푸시업은 정말 꾸준히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클 활동을 합기도구로 했었는데, 합기도실에 벤치가 있어서 점심시간마다 벤치프레스랑 평행봉을 틈틈이 해줬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제 운동에서 벤치랑 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벤치는 솔직히 제가 별로 좋아하는 운동도 아니고, 정말 많이 하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거의 2주일에 1번 정도 하거든요. 제 프로그램에서도. 근데 제 친구들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팔힘 그리고 벤치프레스 중량은 제 노력 대비론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다리 근력을 사용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 노력 대비 스쿼트 중량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유학이
그리고 청소년기 때의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는 만 13세부터 17세 시청자분들께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을 추천해드려요. 축구, 농구, 야구, 맨몸 운동, 달리기, 스프린트, 서전트 점프 같은 운동들,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이 정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고등학생이지만 바벨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량 운동을 하면 성장이 멈춘다 라는 속설들 때문에 아직도 기피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대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 실제로 이 시기의 운동은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측면, 골밀도, 폐활량 등등등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자세로 운동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벨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아무한테나 배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남자의 경우 무장비로 최소 자기 체중의 데드리프트 2배, 스쿼트 1.8배, 벤치프레스 1.25배, 여자의 경우 무장비로 최소 자기 체중의 데드리프트 1.5배, 스쿼트 1.25배, 벤치프레스 0.75배 정도는 들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적어도 바벨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상을 경험했을 거고, 그만큼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CSCS 같은 스트렝스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더 신용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바벨에 열정 있는 사람들, 배움에 욕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영상은 제가 한 달 전에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더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3대 운동이 해당 운동의 근육군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체 전체를 사용하는 게 목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좋지 않다면 운동에서 동원되어야 하는 근육군 이외의 부분에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쏠리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도하게 쏠리는 건 문제가 돼요. 스쿼트를 예로 들자면 그게 허리가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같은 최대 근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동일 중량을 리프팅할 때 이 둘 중 어떤 사람이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언컨대 오른쪽이 회복이 더 빠를 거예요. 이 회복이 더 빠르다는 건 사용 근육군을 비롯한 신체 전체에 스트레스를 골고루 분산시킨다는 얘기고, 분산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빠른 회복력은 여러분들께 더 높은 강도와 많은 볼륨을 수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볼륨과 강도들은 여러분들께 근력과 근육을 선물하게 될 거고요. 반면에 왼쪽 사람은 어떨까요? 이 둘의 최대 근력 1RM이 같다고 해도 왼쪽 사람은 오른쪽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축복받은 유전자가 아닌 이상 회복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올라갈수록 왼쪽 사람은 점점 더 회복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오른쪽 사람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엔 부상과 하이파이브를 하게 될 거고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회복력, 그리고 회복력과 일총관계인 부상.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계속 이어서. 지금 보시는 이 친구도 제가 처음 봤을 때 자세가 정말 엉망했던 친구였어요. 현재 고등학교 졸업반이고, 제가 작년 말에 바벨 지도자 테스트를 보러 갔을 때 만난 친구인데, 요거 따라갔을 때 만난 친구인데 저보다 더 열심히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 꿈이 운동선수 코치라는데 저랑 살고 있는 지역도 같고 운동에 열정이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계속 커넥하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이 친구 데드리프트 1RM이 165kg이었어요. 자세가 정말 소위 말하는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정말 대단한 근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근 1년이 안 돼서 197kg 3곱하기3을 하는 친구가 됐어요. 지금은 1RM이 2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1RM이 65kg이 뛴 거예요. 근 1년도 안 돼서. 이 친구 운동할 때 항상 통증에 시달리던 친구인데 지금은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제 나이가 지금 33인데 저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성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일 거라고 확신해요. 확신. 인종 때문에 근력의 성장이 빠른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아요. 뭐 바로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파워리프팅에선 꽤 선전하는 나라고, 카자흐스탄, 대만, 몽골만 하더라도 강한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국 역도는요. 이 친구 말고도 제가 운동하면서 만난 미국계 동양인 어린 친구들이 꽤 있는데 성장 속도에 있어서 방금 보여드린 친구랑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어찌됐건 제 나이 기준에선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있는 학교 교내 헬스장이에요. 교내. 안 믿기시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제가 본 교내 헬스장 중에선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해요. 이 지금 보시는 게 운동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중고등학생 일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몇몇 학교에선 교내 파워리프팅 클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학교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심지어 교내에서 파워리프팅이나 역도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스테이트 단위, 전국 단위의 대회가 열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활동들은 대학교 진학 시에 액티비티 사항으로 가산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나 대회는 성별과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 미국 고등학교는 졸업하기 위해서 PE 시간, 피지컬 에듀케이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폭도 굉장히 넓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체육 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엘리트 선수 육성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신체적으로 굉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아쉽게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국민들의 신체 근력이 잘 발달된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가장 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정말 활달한 신체 활동을 하고 그 인프라들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TJ 스트렝스 가족분들, 특히 만 13세부터 17세 친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움직여라. 그리고 TJ 스트렝스 가족분들 주변에 만약에 만 13세부터 17세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한 말을 좀 전해주세요. 네 움직여야 돼 라고요. 어색? 지금까지 제가 만 13세부터 17세 TJ 스트렝스 가족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요. 사실 연령대별로 제가 주제를 정해서 미리 살짝 대본을 적어놓고 리딩을 해봤는데 말만 떠드는데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13세부터 17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선택해서 찍었고요. 나중에 다른 연령대는 기회가 되면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홈짐 그리고 운동용품 같은 거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스모 데드리프트 영상 올리고 운동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항상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들자고요. 지금까지 TJ 스트렝스 이태조였습니다. 안녕.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자기가 하고 물론 다는 아니 심지어 교내 그리고 배움에 욕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벨 운동을 배우신다면 다른 연령대 분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담아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